자, 숙제 질문합시다. 질문. 자, 지금 6단원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지금은 숙제를 하고 있어도 됩니다. 네, 상업함수부터 해야 되니까. 유제목? 유제 3-2번 보이나? 선생님 기본 6-8번이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 1번 이제 13번. 가져 1이 저거 13번 1이 13-1? 네. 기본 6-8번이요. 유제 13의 1, 2번. 네. 그 다음에 뭐? 몇 번? 기본 6-8. 기본 6-8. 저 연습 6-4랑 6-6이요. 이렇게? 저 6-5도 다시 6번에 5, 6 됐나요? 자, 10분 후에 회의가 종료되므로 나갔다 들어옵시다. 근데 그거 숙제는 어떤 거 올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빠져서 숙제 문제 풀었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제가 매번 보내요. 어머니가 이제 학원 친구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숙제가 뭔지. 아니면 단톡방에도 오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죠. 네. 저도 올려볼게요. 네. 아 귀찮아. 오쌤이 하는 바람에. 자, 다 들어왔습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유제 기본 6번에 기본 8번. 기본 8번. 기본 6-8번부터 대수를 비교해라. 자, 다 밑이 2일인으로 바꾸세요. 첫 번째 거는 지금 밑변환에 의해서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이제 얘는 로그 이게 되잖아. 밑변환에 의해서. 그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로그 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 더하기 얘는 2를 미치는 로그 AB 빼기 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A는 양쓰고 B도 양쓰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겠죠?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게 로그 2의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가 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요놈은 로그 위치 2로 하면 2ab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니까, 그래서 로그 2a 플러스 b분의 2ab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의 대소를 보면 되는데, 자, 위치 2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근데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가 되고 A 플러스 B분의 요 세 가지거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요놈이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얘가 조합평균. 무조건 성립합니다. 양수일 때. 그러므로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위치 2인 로우 취했을 때 얘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등호 크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야? 이게 넘버 1, 그 다음에 이게 넘버 2, 이게 넘버 3가 된다는 얘기죠. 재수가. 이건 산술기하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6-8번이고, 그 다음에 유제 13번 대서를 비교해라.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다 쓰시고.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유제 13번은 자, 1번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일 때 a가 2 로그 x 더하기 y니까 로그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b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더하기 로그 2니까 로그 2xy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빼볼게요. 그죠? 그냥 a에서 b를 빼보면 그냥 요거 약간 요 대소를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의 대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놈의 대소 x 플러스 y의 제곱하고 2xy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선 빼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가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x 플러스 y의 제곱은 2xy보단 커요. 그럼 로그를 취해도 밑이 10인 로그니까 부등항이 안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그, 생용 로그
x 플러스 y의 제곱이 상로그 2xy보다 크니까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겠죠. 두 번째 것도 뭐야? 2번.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클 때 첫 번째 a가 로그 x 플러스 y고 b가 로그 x 더하기 로그 y입니다. 근데 얘는 로그 xy죠. 그럼 여기서도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상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x 플러스 y하고 xy하고 어떻게 큰가를 알기 위해서 빼볼게. 그러면 자 얘가 1 빼기 x 1 빼기 y 하면 아니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 게 x 빼기 1 y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똑같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봐봐.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얘 1보다 크고 얘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랑 곱했으니까 얘가 1보다 클 거예요. 그럼 1보다 큰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중괄호가 양수죠. 앞에 마이너스 길이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게 음수니까 x 플러스 y하고 xy는 자 xy가 큽니다. 그럼 로그를 취해도 변함이 없죠. 밑이 c니까. 그래서 이번엔 b가 큽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 5, 6. 자, 연습문제 4번은 fx가 1을 미치는 로고 x래요. 그때 3번 합성했대잖아. 자, 3번 합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3번 합성했을 때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는 거예요. 그럼 자, 요 1을 미치는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진수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의 대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요 2가 또 1을 미치는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요때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여서 진수에 있는 놈의 숫자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4제곱. 자, 그럼 여기서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여서 이 진수에 있는 숫자의 대소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x는 2의 4제곱보단 작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일단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봐. 우리가 진수 조건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진수 조건. 봅시다. 진수 조건. 자, 첫 번째 여기서 진수는 3개가 있어. 얘도 진수고, 얘도 진수고, 얘도 진수죠. 진수가 3개야. 그래서 x도 진수고요. 로그 2의 x도 진수고, 얘도 진수야. 다 양수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됐고,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나오고요.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2의 x가 1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진수 조건에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진수 조건하고 우리가 구한 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보다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몇 개요? 이퀄이 한쪽에만 있을 때 그냥 빼면 되죠. 16에서 2 빼니까 몇 개요?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14개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풀겠는데 이 진수 조건이 엑기스예요. 이게 요거 항상 얘기하잖아. 진수 조건. 그다음에 자 5번 연습 5번. 부등식 얘하고 의해가 x가 2보다 작대요. 자, 그럼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봐요. 봐. 밑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 다 몰라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눠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에 있는 숫자는 부등항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해가 이거라면 방향 자체가 다르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a가 요거일 때는 부등호방이 바뀌니까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어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보다 작다.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b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때 b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 다 됐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a는 0하고 1 사이이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3x 마이너스 2b 3x 마이너스 2b니까 플러스 6이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x제곱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a가 0하고 1 사이라며. 여기서 얘가 0하고 1 사이야.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이 진수에 있는 얘하고 얘가 대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크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x는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써야죠. 진수 조건. 근데 원래 할 때는 먼저 해야 돼. 여기 까먹었어. 진수 조건 3x 플러스 6이 양수이고 and x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 동시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니까 이거 내고,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x값은 2보다 크다요. 그럼 우리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동시 만족하는 게 여기네. 그러므로 최종적인 우리의 x의 범위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이 안에서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 문제에 담겨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해 놓으세요. 다음에 연습 6번. 그래프가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점이 요게 1이고요. 요게 2고 요게 4고. 저 5는 뭐죠? 요게 7이고 1일 때 5고 그다음에 만나는 것도 10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자, 부등식 로그 g x 밑이 gx고요. fx가 요 부등식을 풀래요. 자, 그럼 얘는 1은 밑이 gx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밑이 gx잖아. 만약에 gx가 1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얘하고 얘의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고 gx가 0하고 1 사이면 얘하고 얘의 부등호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gx가 1보다 클 때는 fx 요거 풀면 되고요. 두 번째 gx가 요거일 때는 요 방향이 바뀐 요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조건. gx가 요거일 때 보면, 자, 일단 얘는 진수고 진수잖아. 0보다 커야죠. 얘는 이미 0보다 컸고 gx는 fx가 0보다 커야 되네. fx가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fx하고 gx는 부동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럼 봐봐. gx가 1보다 크다는 게 뭐야? 1보다 크다는 게 g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이 여기 있잖아. 1 y는 1 1보다 큰 게 요거잖아. 요거 위쪽. 요것의 위쪽에서 fx는 0보다 크고요. 그죠? 요거 봐봐. 1보다 커야 돼. gx가 1보다 클 때야. gx가 1보다 크다. 이 노란 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쪽 1보다 큰 쪽. 위쪽에 보면 fx는 양수죠. 당연히 양수예요. 첫 번째 거 무조건 성립합니다. 요거 성립하면 되죠. f의 하얀 게 노란 거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야.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노란 거보다 크거나 같잖아. 1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때는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판단하는 그림으로. 어렵지 않아. 두 번째, gx가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1이고요. y는 0은 여기잖아요. 요 사이에서만 보라고. 요 사이만 봐. 두 번째. 당연히 fx는 양수여야 되고요. 부동항이 바뀌죠. 자, 봅시다. 그럼 요 노란 거 요 두 개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큰 부분 여기하고 여기죠. 0보다 큰 이거 위쪽에 있는 부분 그것 중에 gx가 큰 부분 어디에요? gx가 큰 부분 노란 게 흰 거보다 큰 부분 여기 뚝 잘라서 봤을 때 자 봐봐 여기는 흰 게 노란 거보다 크잖아. 여기서 역전되죠. 2보다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자 큰데 여긴 돼야 안 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봐야 돼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 여기는 안 된다고. 볼 거 없다고. 그럼 요 사이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두 부분 중에 노란 게 흰 거보다 큰 부분 노란 게 흰 거보다 큰 부분이 딸랑 여기잖아요. 여기 이 노란 게 여기 노란 부분이 요 흰 부분보다 큰 게 여기라고. 2부터 4까지죠. 근데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0보다 커야 되니까 뚫려 있어요. 그래서 2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 요것 또는 요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부등식은 크다 작다 이런 거거든요. 위냐 아래냐 그거 판단하는 얘기야. 이 부분은 안 된다. 그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요거니까 이 영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기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으면 오늘 삼각함수 개념을 좀 나갈 건데 자 요거 우리 개념 교재 요게 삼각함수 부분이에요. 끼면 됩니다. 어떻게 끼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낄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잠깐만 이거 치우고 이게 뜨는 거죠. 이렇게 딱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벌어져서 요거를 숨겨 넣으면 돼요. 이거 넣으면 됩니다. 아니야? 자, 봐봐. 넣을 곳을 여기다 넣겠죠. 그러면 이게 빈틈이야. 여기 빈틈이 있죠. 딱 돼. 여기다 갈고리 돼. 쫙 내요. 요만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벌리고 요 뒤부터 이제 요거를 숨겨 넣으면 됩니다. 이 삼각함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나? 조금씩 넣습니다. 이거 넣어. 그다음에 알았어, 잠깐 기다려. 자, 나와. 잠깐 기다려.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렇게 됐죠? 또 가. 됐지? 신기하죠? 아래 거부터 어디야? 지금 어디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부터 조금씩 요거 넣어봐. 아니 너무 안 해도 돼. 요거 잠깐만. 됐죠? 그다음에
선생님, 네. 물좀 마시고. 네? 물좀 마시고. 네네네. 거기 잡고, 여기 잡고. 이쪽으로. 끝에 잡아.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야 됐죠? 이렇게 있지. 이번에 조금 걸 딱 넣고 자, 아이고 얘들아 10분 있다 다시 한대. 자, 다 나갔다 들어와. 네. 삼각함수 말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오늘 상학함수를 개념을 시작할 건데 여기 교재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재호야, 예빈아, 오늘은 노트에다 그냥 딴 노트에다 필기를 하세요. 딴 필기 여기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네. 상학함수가 쉽진 않죠. 이것도 함수라. 학생들 함수 되게 싫어하잖아. 자, 처음에 보면 챕터 7, 그 개념, 승진이 보세요. 챕터 7이라고 돼 있죠. 여기 상학함수의 정의라고 돼 있어. 자, 7단원이에요. 정석으로 7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가 하나 끝난 거예요. 지수로그에 대한 덩어리가 끝난 거야. 보통 수상하는 중학교 때, 중1 때부터 중3까지 배웠던 그 내용의 확장판일 뿐이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도 그렇고 인수분해도 그렇고, 인수분해도 중학교 때 이만큼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 배우고. 근데 수원은 달라. 수원은 내용 자체가 전혀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세 큰 덩어리로 돼 있어요. 수원은. 이제 요거 하나 끝난 거야. 힘겹게 하나 끝났어. 수고했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이야. 처음에 이 로그 이 처음 나왔을 때 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 이제 알죠? 정말이죠? 안다 그랬다. 자, 많은 길을 돌아왔어. 이제 자, 이제 상학함수인데 우리가 중3 때 삼각비는 배웁니다. 삼각비 배우죠. 삼각비가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한번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뭐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얘들아, 예빈하고 채연은 네. 자, 사인 30도 몇입니까?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0도나 1도에 대해서도 이제 할 거예요. 본래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아마 선생님에 따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고요, 1이고 0이고 0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표를 그리자면 사인 값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거꾸로 루트 30 곱해나간 거고 탄젠트는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값도 이제 특수각이라는 거예요. 삼각비에서의 특수각인데 이 삼각비의 특수각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삼각비가 삼각비가 먼저 나오나? 원과 직선, 원과 비례보다 먼저 나오나? 요즘 그죠? 삼각비 먼저 배우더라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원과 직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원주각 이런 게 삼각비보다 먼저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중요한 건 삼각비가 먼저 오든 얘가 먼저 오든 간에 둘 중 하나는 대충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중3 때는 11월에 기말고사가 끝나요. 11월 초중쯤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왜냐하면 입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 뒤쪽 내용이 되게 허술하게 배울 수밖에 없어 항상. 기말고사가 12월 중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보통 학년보다 2학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맨 뒷 내용은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일단 시험이 끝났잖아. 애들이 공부하겠냐? 아무리 갈구고 지랄해도 잘 안 하는데 기말고사까지 끝났는데 하겠냐고. 그러니까 뒤쪽이 허술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삼각비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얘가 앞으로 가갖고 원과 비례가 좀 허술해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몇 타라는 얘기야. 이게 삼각비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삼각함수가 뭐냐? 자, 아주 기분 나쁘게도 삼각비가 아니라 함수라고 돼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빠. 함수래요. 야, 어떻게 저게 함수가 될 수 있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갑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샵 1. 샵 1이라고 돼 있죠.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도법과 일반각. 그래서 1번 호도법과 일반각이라고 돼 있죠. 자, 온라인 팀들은 다 쓰셔야 됩니다. 교재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거기 1번 60분법각이라고 원래 나왔으면 안 써도 되는데 60분법. 자, 우리가 60분법이 뭐냐면 각도에 대해서 옛날부터 써오던 거 있잖아. 30도, 45도 좀 전에 썼던 거 있잖아요. 그게 60분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예요. 뭐냐면 원위의 점, 원위의 한 점 정확히 합시다. 원위의 한 점 A를 기점으로 하여
옛날에 그 진짜 잘 썼는데. 내가 얘기했었나요? 연애편지 대필까지 했던 우와. 제가. 그치 되게 예쁘게 쓰니까 글씨 못 쓰는 남정네들은 다 저한테 왔죠. 이쁘게 쓰달라. 근데 뭐가 중요하냐? 만나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글씨 이뻐봤자 뭐하냐? 나 여친구 없지 않냐? 아 아니래. 이쁘게 보이고 싶다는 거. 자, A를 기점으로 하여 원을 (360) 등분을 합니다. 한 바퀴가 360도가 되는 거예요. 등분하고 그 최초의 등분점을 B라 할 때 각 A오 B의 크기를 1도로 정하고 1도로 정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65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참고사항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갈게요. 66법 우리가 보통 쓰는 거예요. 보통 쓰는 거 66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그 다음 궁금한 게 두 번째 육식분법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이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도법.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에서 일단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 O라고 하죠. 자, 어떤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B를 어떤 각으로 잡냐면 이거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요 호의 길이 있죠. 요 호의 길이 또 R인 그런 요 부채꼴을 하나 잡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다 R로 똑같은 부채꼴을 하나 잡아요. 그때 나타나는 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 각도를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것처럼 요거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 AB의 길이가 호 AB의 길이가 R인 부채꼴 AOB 요 그림 그대로요. 부채꼴 AOB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 라디안 한글로 1 라디안이라 한다. 요게 1 라디안이에요. 1로 보는 겁니다. 저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각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일단 쓰세요. 필기했어요? 아,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여기다 하라고 준 거예요. 아 나중에 이거 컴퓨터 있어요? 요건 아니었는데 여기서부터 요것들은 요대로 내가 쓴 거거든요. 없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다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라디안이 일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단위로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한다. 자, 호도법이라고 한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호도법. 자, 그러면 자 보자. 호도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세울 거예요. 요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죠.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360도가 몇 라디안이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X 라디안 1 라디안일 때 호익이 R이면 한 바퀴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한 바퀴 2파이 R이야. 그래서
r 곱하기 x가 2파이 r이 나오는 거죠. 비례식으로. 그래서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이는 3.14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0분법하고 라디안 호도법하고의 관계를 알아내야 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요게 한 바퀴라며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라며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요게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요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라디안 각과 후두법 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먼저 이게 뒤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먼저 자 우리가 (30도가) 몇 라디안이냐를 알고 싶어요. 30도가. 그럼 여기서 180도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3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30 라디안이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잘 봐. 60분법 각으로 30도는 라디안 각으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제 이거 왔다 갔다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0도는 몇 라디안이냐를 알고 싶으면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만약에 150도가 몇 라디안이냐를 알고 싶으면 얘도 마찬가지 180도 파이 곱하기 150도 하면 되죠. 그러면 3, 5, 10, 3, 60도 6분의 5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반대로 라디안 값과 불법 관계는 여기서 파이로 나누면 여기 봐봐. 여기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이 나오죠.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그럼 자, 첫 번째 4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제 라디안은 좀 생략할게요. 4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냐를 알고 싶으면 이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됩니다. 45도가 돼요. 주말에 의해서 12분의 5파이 라디안은 몇 도냐를 묻고 싶으면 12분의 5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사라지고 6, 22, 6, 3, 18 그죠? 맞냐? 어, 30도. 그럼 몇 도야? 15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라디안 값도 60분법 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왜 일반각이 었어? 이걸 왜 일반각이 었어? 여기다 써야지. 아 이런 야 일반각 쓸 거 되게 많은데 아이 야 왜 갑자기 넘어갔어? 지금 계속 라디안각 하고 있는데 코드법 하고 있는데 아이 진짜 잘 보일 수 있겠어요? 알아보겠어? 야 세워줄게 세워줄게 여기 페이지만 세워주면 되죠? 자 또 여기 갔어 또 딴 거. 꽉 찢고. 껴. 그렇지. 뭐 안 된 부분이 있나 잘 확인하고. 됐어. 됐죠? 나중에 옮겨 적으세요. 자, 그러면 자, 됐어. 요게 이제 코드법과 일반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암기? 요거. 그렇죠. 적어서 빼놔는데. 요것만 알면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요것만 알면 60분 값을 바꿀 수 있고 라디안 값을 바꿀 수 있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빨간 거 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알아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뒤에도 또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걸 한 페이지 넘겨보면 87페이지에 거기 일반각이 있죠? 일반각 밑에 후도법과 육수법과의 관계가 있지? 그거부터 할게요. 87페이지 2번부터 할게요. 잠깐 잘 봐. 80페이지 2번부터 할게. 후도법과 육수법과 관계. 자, 저기서 알 수 있듯이 자,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그 다음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요걸 갖고
저것처럼 60분법각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라든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요게 나온 이유는 요거죠.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180도가 파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요거 갖고 이용해서 비례식 세워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라디안이란 요 글은 내가 생략을 할게요. 60분법은 도를 붙이죠. 라디안은 그냥 파이 라디안 내지는 그냥 파이 이렇게 쓸 겁니다. 앞으로는 각도를 이렇게 라디안으로 많이 표현을 말 언급을 잘 안 해요. 10분 6 정도 된다. 지금 몇 시야? 선생님 네. 이거 저거 10분의 5파이는 75도 아니에요? 저녁이야. 10분의 5파이? 네. 8분의 180 하면 15. 150도. 근데 아까 저기 맨 위에 190도는 6분의 5파이를 알려줬어요. 잠깐만 내가 뭐 한 거야? 아 2분의 75도. 75도 75도. 잠깐 내가 뭐 한 거야? 75. 잠깐만. 저거 180 나누기 12가 15라서. 어? 저거 15. 이 15잖아. 맞아. 15. 이게 몇 도야? 75도. 75도. 소리. 된다 알려주죠. 10분 전에 수업 끝날 거니까. 잘 적어놓으시고 60분법을 라디안각으로 고칠 때 라디안을 60분 고칠 때 이거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개념이 애매하게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는 할게요. 다시 하고 숙제는 이제 우리가 6단원 연습 문제가 좀 남아 있죠. 몇 번부터 남아 있습니까? 7번부터요? 이게 맞네. 7번부터? 우리가 언제 오죠? 내일이요. 아니, 금요일이요. 그러면 7번부터 7번부터 많이 못 내겠네. 7번부터 7번부터 연습문제 애매하다. 7번부터 15분까지만 합시다. 연습문제 15분까지. 연습문제 6단원 연습문제 7번부터 15번인가? 네.
숙제로 합시다. 저녁은 더 나가기 힘들고 일단 남은 시간에 끝났네. 너는 숙제를 못 할 거예요. 이거는 대신 그냥 일단 지도 보니까 너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면 돼요. 요거는 그다음부터 숙제 이제 아마 일단 끝나고 일단은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되면 상관없이 많이 배울 거니까 하면 될 거예요. 자, 됐죠? 오, 예빈이 체육 됐어요? 네. 예빈아 어디 아픈 거라 그랬나? 네. 목소리는 멀쩡한데. 멀쩡한데. 어디 가서? 거기 있게? 왜? 아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저 자리가 좋아요? 네. 승진이는 학교가 어디지? 영어입니다. 이거되죠?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어딘가 혹시 뛰고 있었구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네. 네.